네, 안녕하세요. 다이미두과 병원에서 귀질환을 맡고 있는 11과 김형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이관개방증으로 고생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서 환자들이 이관개방증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좀 생소하지만 이관개방증이 어떤 병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관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귀에는 이렇게 관이라고 이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외이, 중이라고 불렀는데, 이 중이와 코 쪽을 연결해주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중이랑 외이가 서로 압력이 똑같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이관이 기능을 잘 못하면은 압력이 서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거나 귀가 막 울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관 장애라고 합니다. 이관 장애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날 수가 있는데, 이관의 원래 기능은, 원래는 이게 막혀 있어요. 이 안쪽은 뼈로 돼 있고 이쪽은 연골로 돼 있는데, 평소에는 막혀 있다가 사람들이 한 1분이나 2분에 한번 자기도 모르게 침을 삼키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게 한 0.5초씩 열리면서 서로 계속 그 이퀄라이징을 시켜주고 있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계속 막혀 있는 경우 아니면 계속 열려 있는 경우 둘 다 이관 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계속 막혀 있는 경우 중이염 같은 것 때문에 여기 염증이 잘 생길 수도 있고, 자꾸 계속 열려 있는 경우는 이관 개방증이라고 오늘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관이 원래 하는 일이 압력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은, 어, 비행기가 올라가면은 주변의 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막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기압이 서로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면 누구나 비행기를 타면 먹먹하죠. 그럴 때 뭐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거나 물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뚫리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100명 중에 한두 명,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이게 뚫리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먹먹한 게 계속 지속되면서 이관 장애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관 개방증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이게 계속 열려 있으니까 내가 말하거나 내가 씹는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데 내 소리가 내 귀에 동굴처럼 울려 들려요. 그걸 불편하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씹는 소리가 안쪽으로 너무 크게 들려. 먹을 때도 되게 불편하겠죠.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말하기는 귀를 막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숨 쉴 때 이 압력이 자꾸 이쪽으로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막이 떨려서 찌걱찌걱 되는 소리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관 개방증에서는 청력이 좀 떨어지거나 귀가 아프고 그런 증상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관 개방증이 있는 사람들은 스닙이라고 하는데, 코를 자꾸 킁킁 들이마시는 습관들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은 좀 먹먹한 게 좀 뚫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열려 있는 것들이 자세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데, 눕거나 고개를 이렇게 밑으로 숙여서 무릎 사이로 머리가 들어가거나 해서 이 이관 주변이 충혈이 되면은 이관이 좀 막히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좀 좋아져요. 그걸 통해서 이관 개방증을 또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눕거나 이러면 좋아지고, 서가지고서 예를 들어 말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많이 한다 그러면 오히려 악화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유는 가수니까 오랫동안 서서 노래를 하면 자꾸 자기 귀가 울리고 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많이 불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관 개방증의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왜 계속 열려 있느냐, 제일 큰 원인이, 이게 이관 개방증이 젊은 여자분한테 잘 생기거든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고 나이 드신 분보다 젊은 여자들이 많은데, 여성 호르몬이랑 연관이 좀 많고 또 체중 감소 같은 거랑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급격한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 체중이 빠지면은 이관 주변에 있는 지방층이 같이 얇아져 가지고서 이관을 지탱을 못하니까 계속 열려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그 마르고 야윈 체형들이, 아이유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호소를 하고요. 갑자기 살이 많이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소모성 질환, 암이라든지 뭐 결핵이라든지 지병을 오래 앓아서 체중이 많이 빠졌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귀가 먹먹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관 개방증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힘든 전신 운동을 할 때 생기기도 하고요. 심하게 과호흡을 할 때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환자분들 증상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이관 개방증의 진단은 학회에서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환자분의 증상을 가지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귀가 먹먹한데 고막은 괜찮고 대신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숨소리가 들리는 자가강청 증상, 이것으로서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증상이 완화되는 것, 예를 들어 누울 때 뭐 고개를 숙이면 좋아지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또 코를 계속 킁킁거리십니까? 킁킁거리시면 좀 나아지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좀 객관적인 게 필요한데 기본적인 청력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임피던스라고 고막 압력을 측정하는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관 기능 검사기라는 것들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신의료로 평가를 받아서 이제 병원들에서 대학병원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관이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관 개방증에 합당하는 검사 소견이 나오면은 확진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귀가 먹먹할 수 있는 병은 사실 되게 많아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귀가 먹먹하다고 다 이관 개방증은 아니고, 우선 귀에 뭐가 막혀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귀에 귀지가 꽉 차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먹먹하겠죠. 그래서 고막이나 웨이도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중이염이 생겨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달팽이관에 돌발성 난청이 생기는 경우에는 또 먹먹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청력도 체크를 해서, 돌발성 난청은 말 그대로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감별하고 나서도 원인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엔 이관 기능 쪽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이관 기능 이상이다, 그 중에 개방증인지 폐쇄증인지 감별을 하면은 체계적인 진단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고막을 통해서 안쪽에 고름이 차거나 삼출성 중이염이 차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감별을 할 수 있고요. 돌발성 난청은 청력 검사를 해서 청력이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면은 돌발성 난청은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관 개방증 같은 경우에는 고막이 대부분 정상이고 청력도 정상이기 때문에 중이염이나 돌발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이관 개방증 치료를 말씀드리면요, 귀가 먹먹하다고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청력을 소실하거나 다른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안심하시는 게 좋아요. 경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 많고 하니까 먼저 안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는 아까 체중이 빠져서 생겼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체중이 원래대로 늘어나면은 증상이 또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막히면서 좋아지는데,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시 살찌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죠. 우선은 물을 좀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껌을 좀 씹거나 뭐 침을 자주 삼키는 이런 행동들이 이관 기능을 좀 좋게 해서 좀 가라앉히는 기능도 있고요. 심할 때는 고개를 이게 숙여주고 누워 있거나 이렇게 해서 좀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잘 안 되면은 약물 치료로 들어가는데, 비강 세척이라고 식염수로 비강을 세척하고 항콜린제, 리노벤트라는 스프레이를 쓰면은 절반 이상 환자들에서 완화된 증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 세척 방법들을 쓰기도 하고요. 보통 대증적인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한 10% 이상이 되는데 그래도 힘들다,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고막에다가 환기 튜브 유치술을 하는 수가 있어요. 고막에다가 관을 박아줘서 한 2mm짜리 되는 관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공기가 이쪽으로 통하게 되면은 개방증 증상을 이쪽으로 좀 환기를 시켜주면서 증상이 한 60%에서 70%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관 개방증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고막이 팔락팔락 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성으로 가다 보면 고막이 얇아질 수도 있는데, 고막에다가 패치라는 걸 대서 좀 질량을 주면은 고막이 좀 덜 떨리면서 움직이는 느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쓰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로 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관 자체로 접근을 하는데, 이 넓어진 이관을 좁혀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관 입구에다가 필러 같은 거를 삽입을 해서 물리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또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또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관을 열어주는 국외 범장근이 있는데, 이관을 열어주는 근육에다가 보톡스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관을 열어주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관이 좀 닫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안에다가 실리콘 카테터 같은 걸, 빨대같이 생긴 건데 그런 걸 넣어줘 가지고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막아주게 하는 건데, 잘못 시행하면 오히려 이관이 폐쇄 증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이염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관을 직접적으로 처치하는 이관 수술법은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해보고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이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이관개방증은 불편하긴 하지만 청력을 잃진 않으니까 안심하셔라. 첫 번째가 그거 되겠고, 급격한 다이어트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서서히 가야 돼요. 갑자기 살이 빠지면은 이관개방증 말고도 여러 가지 몸에 무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쉬는 사람들은 잘 안 생겨요, 이런 병이. 생활 수칙을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껌을 씹거나 침 삼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이관 기능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보시고, 그래도 이게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은 전문적인 치료와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본인의 귀 상태를 전문적으로 보시고 그거에 합당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로 회복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